안녕하세요. 이창준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날씨가 꾸리꾸리했다가 해도 들었다가 예, 아침에 밖에 나가서 저 동네 고양이들 밥 주면서 산책을 좀 했는데 날씨가 좀 좋아지려나 봐요. 예, 오늘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연파 교류에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리뷰를 할 텐데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내주신 레포트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앞에 거는 대충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벡터 부분하고 복소수 배우잖아요, 우리. 요거를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개 다 그죠? 그리고 뭐 벡터나 그죠? 복소수나 혹은 벡터를 전혀 모르고 복소수를 적당히 아시거나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눠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쵸. 나는 둘 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로 이렇게 좀 하신 분들은 이전에 배우셔서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좀 포지티브한 효과를 본 것 같은데 전혀 안 배우신 분들은 좀 개념 잡는 게 좀 어려웠다라고 코멘트를 주셔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래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뭐 4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한 여기쯤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벡터와 복소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암기할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중간 과정을 몰라도 돼요. 대신에 결과식을 암기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를 암기하세요. 일단 그렇게 넘어가야 뒤쪽에 수업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해하시면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하시면서 그리고 암기하면서 그 연습 문제를 계속 풀면 연산하는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뒤처지지 마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오시면 뒤에 가가지고 어, 그쵸, 잘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교재로 이제 동영상 같은 걸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아마 벡터는 좀 있는데 복소수에 대한 것들은 많이 없나 봐요. 예, 이거에 대한 게, 뭐 뒤져봤는데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요거는, 또 코멘트를 좀 별도로 해드릴게요. 뒤쪽에 문제 푸는 부분에 가서. 오늘 제가 이제 쫙 리뷰하면서 설명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 강의에 집중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길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지 말라는 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뒤를 보기 위해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중간에 중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뭐 오일러의 법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 벡터와 정연파 교류를 만드는 방법, 네,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그 오실로스코프나 여러분들 실험하실 때 오실로스코프나 데이터 어퀴지션 시스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DAQ라고 하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파형을 가져와요. 파형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파형을 가지고 이거를 수식으로 만들고 요거를 연산을 할 건데 연산을 하기 위해서 벡터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벡터 연산을 위해서 복소수의 개념이 들어가고 그죠? 복소수의 개념이 들어갔고 얘를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할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제 오늘 요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연산한 결과를 다시 벡터 더하기 빼기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벡터로 가져오고 다시 수식으로 만들고 다시 결과물을 파형으로 나타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압이 이렇게 있고 뭐 전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전압 곱하기 P가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그래서 얘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전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얘를 처음에 우리가 획득한 파형과 연산에서 나온 결과 파형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냐면, 어, 파형하고 파형끼리 그 가감승제라고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삥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와가지고, 나는 결과적으로 전력을 알고 싶어. 아니면은 전압이 두 개가 들어오겠는데, 전압 1하고, 더하기 전에. 전압 2를 더해가지고 연산을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벡터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랑 복소수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변환하는 거는 반드시 아실 필요는 없죠. 네. B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인파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요 단위원에서의 그 진자의 진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Y축에 이런 식으로 각 뭐 T1, T2 각 그 순시치죠. 순시값을 표시한 게 요 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관련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회전 벡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회전 벡터는 정지 벡터라고 하는 보다 합리적인 벡터 표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각속도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옛날에 회전 벡터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정지 벡터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정지 벡터를 하기 위해서 회전 벡터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굳이 저거를 모르셔도 돼요. 회전 벡터라는 게 있다. 좀 복잡하다. 라디안 표시가 돼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표시를 맥시멈으로 한다는 거랑 각속도가 표시돼 있다. 예, 그게 다른 점이니까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정지 벡터는 회전 벡터에서 크기를 뭘로 가져갔냐면 시료값으로 갖고 왔죠. 그죠? 크기를 시료값으로 갖고 왔고 각은 그대로 표시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오메가를 없앤 이유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벡터가 도는 속도가 서로 다르게 되면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오메가를 따로 표시를 하고 표상에서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회전 벡터를 정지시킨 정지 벡터로 생각을 하면 된다. 회전 벡터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제. 저런 게 있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회전 벡터와 정지 벡터의 예인데, 복잡하죠. 알 필요 없다. 정연파 교류 회로에서 시료값의 정지 벡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교류 회로를 계산을 한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시료값이 정지 벡터라고 한다. 시료값을 정지 벡터의 값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었죠. 예. 그래서 요거를 말로 돼 있는 거를 실제 벡터로 그려봤어요. 실제 벡터로 그려본 거예요. 요거는 필요하겠죠. 벡터도는 이런 식으로 맞춰서 그린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나중 얘기니까 요걸 일단 잊어버리세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다른 과목에서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XY가 항상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벡터의 복소수 표시라는 게 나와요. 나와요. 자,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벡터의 표시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직각 좌표계. 생각나시죠? 두 번째, 삼각함수. 다음에 지수함수. 그리고, 극좌표계.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얘를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찍 거가지고 이쪽 파트 하나, 이쪽 파트 하나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직각좌표기는 이거는 복소수로 표시가 되잖아요. 복소수 표시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j의 b의 형태를 가져요. 그쵸? 사각함수 표시법은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지수함수 표시법은 a 2의 j 세타 이렇게 표시하죠. 극좌표계는 a의 세타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두 개로 나눴느냐? 이 세 개가 같아요. 밑에 있는 세 개가. 이거는 서로 모양만 다르다 뿐이지 여기에서 뽑아낼 인포메이션은 두 개밖에 없어요. 크기 a와 각 세타. 그죠? 각 세타 요 두 개만 알면 되니까 두 개만 알고 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포메이션만 알면 되니까 어려울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상악함수 표시법으로 표시되어 있는 벡터를 극좌표기로 바꿔라.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A하고 세타만 알면 되니까. 요 안에서 노는 거의 변화는 그냥 모양새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직각좌표기를 표시되어 있는 거를 제가 문제를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j 의 4를 뭐 지수함수로 표시하시오. 법으로 표시하시오. 라는 쉬운 문제는 안 내겠죠. 예, 근데 문제를 풀었더니 이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문제에 답을 구한 다음에 지수함수 표시법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방법대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결과 A 플러스 JB에서 크기 A하고 세타를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A하고 세타를 추출하게 되면 상악함수 표시법, 지수함수 표시법, 극좌표기 표시법 세 개 다 표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코고 있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드렸고 세타는 아크탄젠트 A분의 B라고 표현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다 연산을 해야 되느냐? 계산기가 해주죠. 예, 계산기 해주니까 계산기 사용법을 잘 알면 되죠. 예, 계산기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혹은 디그리하고 라디안을 아직도 헷갈리셔서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A라는 파형하고 B라는 파형이 이제 두 개를 예를 들어서 곱하는데 하나는 얘는 라디안으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 얘는 만약에 그쵸 180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변화를 시켜줘가지고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또 값으로 표시되는 게 있어요. 2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파이가 3.14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17.3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각도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단위법 맞춰주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하여간 요거는 풀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 문제는 이 직각좌표기를 에서 크기하고 세타를 구해서 나머지 표시 방법으로 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죠? 여기 A하고 세타가 나왔잖아요. A하고 세타가 나왔으면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기 A라는 놈과 각 세타라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A와 그때 B를 알게 되면 여기에서 A 플러스 JB의 형태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A 뭐 10에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는데 문제 기말고사를 딱 풀었는데 A의 코사인 30도 플러스 J의 사인 30도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거를 직각좌표계로 표시하시오. 답은 직각좌표계로 표시하시오.
물론 제가 부분 점수는 드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시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감점이 있겠죠. 네, 집값을 표시하시오 그러면은 여기 각도 알잖아요. 그죠? 각도 알고 크기 알기 때문에 A하고 B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각좌표기에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어떤 식으로 나오던 어떻게든 표시를 할 수 있다.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종합해서 드렸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실수부, 허수부 나오죠. 실수부, 허수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허수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요. 특성에 대해서 나오고 여기서 허수부 그 직각좌표기에서 A하고 세타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쵸? 벡터 복소수의 표시 방법, 그리고 상학함수법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테일러 곱스, 오일러 정리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를 열심히 하신 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보시라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게 상학함수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거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리고 당연히 얘는 그러니까 직각좌표기에서 나온 거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얘는 크기와 각도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극좌표기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표시 방법 세 가지 다 사용을 해요. 복소수의 계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건데 지난 시간에 조금 했었죠. 예, 그 설명을 드렸었어요. 왜 더하기 빼기는 그래도 쉬운 편이다. 풀어가지고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풀어가지고 제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두 개를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복소수의 곱하기를 보게 되면 오늘 여기서부터 볼 텐데 I1이라는 게 있고 I2라는 게 있어요. I1은 크기는 I1 세타 1 같고 I2는 크기 I2 세타는 세타 2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에서 요걸로 변환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기 A하고 세타가 필요하죠. 그거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위와 같은 복소수가 있을 때 직각좌표기인 경우 한번 풀어보면 I1 곱하기 I2를 하게 되면 I1이 A 플러스 JB고 I2가 C 플러스 JD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줘도 돼요. 간단한 경우에 된다는 거죠. 곱해주게 되면은 어떤 값이 쫙 나올 거고 그들 중에서 제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러니까 제의가 있는 거는 제의가 없는 거는 요거의 곱과 요거의 곱이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기는 제2의 제곱이 되잖아요. 제2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하고 얘는 이렇게 실수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거는 제2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죠?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에요. 곱하기 알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렇게 가로를 풀어주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또 있어. 못하죠? 예, 못하니까 이거를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크기와 세타, 크기와 세타, 크기와 세타, 크기와 세타를 구해가지고 크기끼리 곱하고 세타끼리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형이나 극좌표형의 경우 즉 크기 A와 세타를 알고 있으면 i는 i1 곱하기 i2 해가지고 결과 벡터의 크기를 알 수 있고 세타는 세타1 더하기 세타2 해가지고 최종 결과물의 각을 알 수 있는 거죠. 연산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2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안 배웠던 건데 조금 깊게 보면 제2라는 거는 어느 벡터의 위상을 2분의 파이, 즉 90도만큼 앞서게 하는데 제2를 곱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벡터가 있어요. A라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크기는 A이고 각은 0인, 0도인 이런 벡터가 있어요. 있는데 이 벡터를 표시를 할 때 90도만큼 앞서게 하고 싶어요. 90도만큼 앞선다는 거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직각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벡터는 크기는 A이고 각도는 90도가 되잖아요. 이런 벡터를 만들고 싶어요. 자,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얘 크기는 이런 걸 가져요. 이런 걸 갖게 되는데 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A의 0도가 되겠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표시는 극적 표기로 할게요. 간단하게. 얘를 A'이라고 합시다. A'은 A 벡터의 90도 2분의 파이만큼 앞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수식적으로 여기다 J를 곱해주면 돼요. J. 이거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합시다. A라는 놈은 그래요. 일단 개념은 그래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다. 이거는 특별한 값이잖아요. 단위 벡터의 값이기 때문에 특별하니까 이거를 90도만큼 앞서주게 하고 싶다라고 그래도 J를 곱해주면 돼요. 그 벡터에다가 이 벡터에다가 J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J를 곱해주면 되고 이 벡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직각좌표계로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있다고 치게 되면 직각좌표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 플러스 J의 B라는 벡터가 있다 그러면 얘를 90도만큼 앞서주게 한 거는 A 플러스 J의 B에다가 J를 곱해주면 돼요. J를 곱해주면 돼요. 왜 이런 식으로 J를 곱하면 90도만큼 앞서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2분의 파이라는 거는 그쵸? 크기가 1이고 각이 2분의 파이잖아요. 이런 극적 표기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크기가 1이고 각이 2분 세타가 2분의 파이인 그런 벡터를 각주파 극적 표기로 표시를 한 거예요. 나도 헷갈리네. 그거를 삼각함수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요 앞에 가로치고 1이 있는데 1은 있으나 마나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j 사인 2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 가시죠? 자,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몇인가요? 0이죠. 얘는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란 말이에요. 1이란 말이에요. 그죠? 파이 2분의 파이인데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잖아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0이 되고 얘는 1이 되니까 j만 남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얘라는 뜻이에요. 즉 각 2분의 파이는 j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j를 곱해주게 되면 2분의 파이 각을 곱해준 거랑 똑같다는 거죠. 90도의 각을 곱해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의 뭐 4분의 파이다. 그쵸? 이거를 90도만큼 앞서주게 하게 되면 2분의 파이만큼 곱해주면 되잖아요. 맞나요? 예,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죠? 10에 얼마가 나오게 되겠죠? 얘가 이거를 90도만큼 앞서주기 위해서 나온 결과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곱하거나 아니면 곱하기 j를 해주게 되면 어떠한 함수든지 간에 90도만큼 앞서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저 복소수를 나타내는 j가 나는 복소수야 라는 거를 나타내주기도 하지만 얘가 수학적 특징도 갖고 있어서 각 2분의 파이라는 그 각을 쉬프트 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설명이 난해하다. 그러면은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쵸. 어느 벡터의 임의의 벡터의 위상을 90도만큼 앞서게 할 때는 j를 곱하면 된다. j를 90도만큼 앞서게 해주는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만약에 90번을 두 번 앞서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180도가 되잖아요. 파이만큼 앞서게 하는 데는 j 를 두 번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 식으로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는 1이고 각은 파이잖아요. 얘를 삼각함수로 나타내주게 되면 코사인 파이 더하기 j 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그죠? 코사인 파이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을 갖게 되고 사인 파이는 이렇게 180도 가게 되면 0이 되잖아요.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허수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j 의 제곱이고 j를 두 번 곱하면은 180도만큼 앞서게 해줄 수 있는데 그냥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돼요. 자, 90도 앞서게 해줄 때는 j를 곱하고 180도 앞서게 해줄 때는 마이너스 2를 했잖아요. 그러면 270도만큼 앞서게 해주려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360도만큼 앞서게 하려고 그러면 제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제자리에 오니까 그냥 1이니까 그 상태 그대로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좀 어려우시면 이 페이지만 좀 반복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느 벡터에다가 j를 곱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벡터의 크기는 변하지 않죠. 벡터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위상만 2분의 파이만큼 앞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수 나타낼 때 a 플러스 j, b도 마찬가지로 a하고 b하고 다 실수잖아요. 자,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은 다 실수인데 요 b만 j만큼 90도 앞서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시하게 되면 그러니까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이 있는데 b에다가 j를 곱해가지고 90도만큼 앞서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b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이 b하고는 크기는 같고 방향만 90도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a하고 더해가지고 요 벡터가 a 벡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j라는 거는 나는 허수야 라고 나타내는 그 기호이기도 하지만 그쵸? j가 있는 거는 다 90도 앞서 있는 거잖아요. 90도 앞서게끔 하는 오퍼레이터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곱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아까 했던 거죠. 90도만큼 앞서게 하는 게 j를 곱해주면 되고 180도만큼 앞서게 해주면은 j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 270도 가게 되면 j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j. 그러니까 얘하고 예, 부호만 반대죠. 자, 360도 가게 되면은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타내요. 그래서 j를 뭐라고 부르냐면 2분의 파이, 즉 90도만큼 벡터를 앞서게 하는 벡터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건 안 배웠죠? 그래서 제2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해요. 나름 중요해요. 뒤에 문제 푸는데. 자, 복소수의 곱하기에 대해서 아까 했었고, 이번에 복소수의 나누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나누기는, 좀 더 복잡해요. 자, 예로 든 게, 그쵸? v하고 i가 있어요. v 벡터랑 i 벡터가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니까 표시해 드릴게요. v 벡터는 a 플러스 jb이고, 이거를, 그쵸? 상학합수법으로 표시를 안 했네요. 지수함수법으로 표시하게 되면 v2의 j 세타 1이 되겠죠. 세타 1이라고 합시다. 세타가 아니라. 자, v의 세타 1이라고 이제 극좌 표기로 표시할 수 있죠. 그죠? 이때 크기 v는 이렇게 구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세타 1은 아크탄젠트 a분의 b로 구하죠. 그죠? 요거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자, i라는 거는 c 플러스 jd라고 했는데, 지수함수법으로 표시하게 되면 i2의 j 세타 2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죠? i라는 크기를 갖고 세타2라는 각을 가질 거예요. 단 i는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그쵸?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세타2는 아크탄젠트 c분의 d라고 표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직각좌표형인 경우에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리수, 무리수 배우셨죠? 예, 유리화, 나눌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A하고 B는 반드시 이, 이 허수는 유리수가 아니에요. 예, 문제는 허수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모에 둘 수 없어요. 분모에 둘 수 없는 게 여러분들 I라고 배운 J. 얘를 절대로 분모에 두시면 안 돼요. 허수는 분모에 둘 수 없어요. 분모에 둘 수 없는 몇 가지 룰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면은 이 J는 이 뒤에 뭐가 있든지 간에 이 분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게 분모에 있게 되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식이 나오게 되면 J는 분모에 두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연산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켤레 복소스라고 복소스를 배우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분모의 켤레 복소스를 곱해가지고 분모와 분자에 동일하게 곱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전압하고 전류를 예를 들었어요. 전압하고 전류를 예를 들어가지고 임피던스 Z를 구했는데 R은 I분의 V라고 했죠. 임피던스 Z도 마찬가지로 I분의 V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왜냐면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벡터라는 거는 벡터라고 표시됐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0을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0을 지나지 않는 이유는 L과 C 때문에 그래요. 예, R은 실수축에서만 놀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L과 C가 허수축에서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벡터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임피던스 Z는 그래서 이 허수를 유발하는 L과 C가 포함되는 회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임피던스 Z는 마찬가지로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앞에 전압하고 전류를 구해줬잖아요. 구해졌죠. 그래서 전류가 C 플러스 JD고 전압이 A 플러스 JB였죠. B였어요. 근데 딱 보니까 분모에 J가 있네요. 있으면 안 되죠. 얘를 없앨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부호를 반대로 해주고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뒤에 있는 거예요. 허수부에 부호를 바꿔준 거를 요거를 매개변수로 해가지고 요거를 분자 분모에 그대로 곱해줘요. 이거를 켤레 복소수라고 해요. 분모에 여기 C 플러스 JD니까 C 마이너스 JD라는 거를 분자 분모에 곱해줘요. 어떤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똑같은 수를 분자 분모에다가 10 곱해줘도 이 값은 전체 값은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중에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값을 분자 분모에다 곱해주는 거는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를 분자하고 분모에다 곱해준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유리화가 돼요. 유리화 된다는 거는 분모에 허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AC 더하기 BD라는 실수부가 나오게 되고 BC-AD라는 허수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J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수부가 이게 공통분모니까 이렇게 나눠줘서 이렇게 실수부가 되고 J가 있는 이 부분이 허수부가 되는 거죠. 허수부가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나누기를 내가 직각좌표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분모에다가 켤레복소수를 곱해가지고 유리화시킨 다음에 분자 분모를 이제 묶어가지고 지수가 있는, 아니, J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를 나눠주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A 플러스 JB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크기와 세타를 구할 수 있잖아요. 크기를 구해보면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었으니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우리가 구한 게 임피던스였으니까, 그죠? 이 임피던스의 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가질 거 아니에요. 이 값이 되겠죠? 나는 결과를 표시하는데 크기와 세타로 표시된 어떤 표현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임피던스 Z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예, 그리고 세타는 아크탄젠트 A분의 B인데 요거분의 요건데 요게 공통분모잖아요. 없애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아크탄젠트 이렇게 하게 되면 크기하고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지수함수로 잠깐 바꿨었잖아요. 앞에 V하고 I를, 그죠? I를 이제 지수함수로 바꾸게 되면 I2의 J 세타 2고, 전압을 지수함수로 바꿔주게 되면 V2의 J1이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지수 앞에 있는 수대로 연산을 해주고 이 각은 나누기니까 빼주시면 돼요. 곱하기일 때는 V 곱하기 I를 해줬고 2에 J에 세타 1 더하기 세타 2를 해줬잖아요. 이거는 이제 곱하기일 때 앞에 있는 그 크기끼리 곱해주고 그 각 길이는 더해줬는데 나누기일 경우에는 그대로 수행을 해주고 크기는 크기대로 그대로 수행을 해주고 분자에서 분모를 빼주면 돼요. 각 똑같아요. 극좌표형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지요. 자, 이 앞에 있는 페이지 것처럼 푸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푸시겠습니까? 예, 그 나누기를 하는데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얘를 유리화 해주기 위해서 켤레복수를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곱해준 다음에 쭉 나눈 거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B 벡터를 A하고 세타를 구하고 A 벡터를 그쵸, A하고 세타라고 하고 B를 구하고 세타2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시겠습니까? 예, 앞에 직각좌표기를 그냥 쭉 풀이한 거는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I1, V1, I2, V2 이게 다 직각좌표기로 주어져 있어요. 예, 어떻게 하는 게 편한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되는데 나 같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예를 볼까요? 자, I1하고 I2가 주어졌어요. I1은 3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I2는 4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푸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사실은 얘하고 얘가 같은지 확인해야 돼요. 둘 다 오메가니까 똑같죠? 근데 저게 다른 문제를 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그래서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으나 나중에 나가서 다른 과목을 하거나 그럴 때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파형 하나가 오메가고 이게 2오메가일 때 연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다른 과목에서 뭐 실전에서 배우기로 하고. 자, I1하고 I2가 주어졌고 I1, I2의 더하기
시력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FM대로 풀지 않았죠. 밑에 보게 되면 I1이라는 거는 30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 I2는 40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그 이놈하고 90도 차이가 나잖아요. 90도 차이가 나니까 I1이 이렇게 있고 90도 차이를 갖고 I2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얘 더하기 얘는 이렇게 I1하고 A2를 더하면 되니까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거의 제곱 루트 씌워가지고 구해줬어요. 이건 특수한 경우죠. 두 벡터가 90도인 경우. 또 하나 특수한 경우가 두 벡터가 위상차가 180도인 경우. 이거 그냥 바로 빼주면 되죠. 한 벡터는 이쪽으로 갔고 한 벡터는 이쪽으로 갔으니까. 그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되는 거니까.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하지 않은 경우를 좀 볼게요. V1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2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V2 50 루트 2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있죠? 기침이 자꾸 나서. 예, V1하고 V2가 주어졌는데 V1 더하기 V2의 시력값을 구하면 돼요. 이게 그쵸? 여기 루트 2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 루트 2. 그러면 요 앞에 값이 시력값이란 뜻이에요. 그죠? 이거를 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 시력값이잖아요. 그럼 얘하고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모 루트 2라고 표시됐다 그러면은 그냥 예, 그 앞에 있는 것만 갖고 와가지고 시력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V2는 얘가 시력값이 되겠죠? 그래서 크기는 하나는 V1은 20이고 V2는 50이라는 걸 알았어요. 시력값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 근데 문제는 하나는 사인 오메가 t고 하나는 코사인 오메가 t죠.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V2는 요거에다가 90도를 더해주라 그랬죠? 그래서 5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3분의 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메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제가 문제 낼 때 이게 사인인지 코사인인지는 신경 쓰셔야 돼요. 변환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럼 V1하고 V2가 이놈이 되니까 그죠? 이놈이 되니까 요거를 증명을 해드리진 않을 텐데 상학함수에서 일반식이에요. 일반식. 요거는 외워두세요. 두 벡터가 있어요. V1하고 V2. V1하고 V2가 있으면은 V1 더하기 V2는 루트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2V1 V2 코사인 세타. 요게 일반식이에요. 이거는 90도나 180도를 포함해서 그것과 아닌 경우도 다 포용을 하는 일반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외워두세요. 암기. 이거를 증명하고 그걸 풀었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 수학 시간에도 암기했을 거예요. 아마 배우신 분들은. 예, 그래서 이걸 내각이라 그래요. 세타를 내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풀게 되면 V1이 20이고 V2가 50이니까 그리고 50 코사인 3분의 파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산기가 풀어줄 거예요. 위상차가 3분의 파이가 되니까 그죠? 네, 3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으니 너무 넘어갔나? 20, 50 얘 주어졌죠? 그대로 2 오고 V1, V2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지금 얘하고 위상 차이가 3분의 파이잖아요. 그 위상 차만큼 넣는 거예요. 여기서 세타는 두 파형의 위상차. 위상차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계산기가 풀어주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벡터도가 나와 있잖아요. V1이라는 게 있고 V2라는 게 있고 이렇게 V1 더하기 V2를 나타낼 때는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90도인 경우는 V1 곱하기 V2가 이게 90도잖아요. 90도면은 저 코사인 세타가 90도가 되잖아요. 코사인 세타 90도일 때 0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처럼 보이는 거죠. 얘가 남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있는데 코사인 세타가 90도이니까 0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기준 벡터가 있어요. 어느 기준 벡터에 대해서 30도 앞서 있고 크기는 200V를 갖고 있는 전압 V1, 그리고 기준 벡터에 비해서 90도 뒤진 200V의 전압의 크기를 갖는 V2가 있는데 이 두 전압의 차를 구하세요. 이거는 문제 자체에서 각도하고 크기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얘도 각도하고 크기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굳이 쟤를 직각좌표기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 V1은 그쵸. V1은 200의 J30이죠. 크기는 200이고 30도를 가지니까. V2는 크기는 200을 가지고 90도 뒤지니까 마이너스 J의 90도가 되는 거죠. 그쵸? 그거를 이제 직각좌표기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냥 연산하기가 힘드시죠? 예, 그래서 힘드시죠? 네, 직각좌표기로 바꿔봤어요. 이거를 상악함수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대로 바꿔본 거죠. 크기가 200이고, 근데 이거 거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죠? 200의 코사인 30도 더하기 J 사인 30도, 200의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J 사인 90도, 이 두 개가 나오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연산하는 거죠. 코사인 30도는 얼마죠? 네, 있겠죠. 몇 분의 루트면 뭐 그런 식으로 있겠죠. 여러분들이 코사인, 사인 각각에 대해서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여기에 해당되는 값들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뭐 시험 시간에 계산기를 사용해가지고 끄집어내셔도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값들은 이 표는 찾으셔가지고 굳이 제가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찾아서 이제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보통 대부분 특수한 값이 주어지거든요. 30도, 60도, 90도, 45도. 그럴 때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푸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변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얘하고 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빼줬어요. V1-V2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요걸 빼줬으니까 이렇게 되고 J가 있는 놈과 없는 놈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죠. 예, 저거는 그냥 더하기 빼기니까 제가 굳이 하지 않을게요. 자, 예제 1 나와 있어요. 요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그냥 풀어볼까요? 제 I1하고 I2가 있어요. I1, I2가 전부 다 상악함수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각도하고 크기 구할 수 있죠. 자, 두 벡터의 곱을 구하라 그랬어요. 곱은 제가 뭐 극좌표기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게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5하고 6분의 파이, 4하고 4분의 3파이 구했죠. 그러면 5, 4, 20에 세타는 두 개의 곱이니까 6분의 파이하고 3분의 파이를 더해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 각에 2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죠. 그쵸? 이렇게 해도 맞죠? 왜냐면 답에다가 어떻게 표시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죠? 이거는 상악함수 표시법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얘는 직각좌표기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있어요. 왜? 실수부가 없으니까. 어렵지 않죠? 계속 이제 연산이에요. 개념은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렸고, 자, 요거 이제 10번 풀어보실게요. 어느 기준 벡터에 대해서 A도만큼 앞선 200V의 전압 V1과 B도 뒤진 200V의 전압 V2.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죠? 각도만 좀 다르게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좀 볼게요. 요거를 내주시고, 다 끝났으니까 연습 문제 2장을 레포트로 제출을 해주세요. 요거는 제가 시간 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 레포트 낼 때, 이번 주차 레포트를 낼 때 같이 내주시는데, 연습 문제 보시게 되면 시력값하고 평균값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파형이 주어지고, 뭐 이상한 파형 주어지고, 이 파형의 시력값과 평균값을 구하세요라는 이런 문제 있거든요. 이 문제 풀지 마세요.
저는 난 이 문제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는 풀지 마시고 나머지만 푸시면 돼요. 지난번처럼 커버를 만드시고 수기를 풀어가지고 사진으로 올리셔도 돼요. 예, 커버는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 그쵸, 양색을 갖추셔야 요번 시간에서부터 감점이 있어요. 앞에 퀴즈 문제 바로 앞에 드린 거 있죠? 그거랑 합쳐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PDF로 제출하세요. 네. 앞에 문제도 제가 요번만 특별히 손으로 풀어서 사진으로 올리는 거를 용인해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요번에 좀, 과제가 좀, 그쵸, 빡세요. 왜냐면은 이 연산 문제들을 다 풀어야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거를 역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좀 무리가 되더라도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지 요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은 요까지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의 측면에서 좀 더 뭐 진도를 빠르게 나가겠다는 건 아니고 예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강의 시간을 좀 늘릴까 생각 중인데 작년에 한번 해봤더니 싫어하시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스럽긴 한데 학교에서는 50분 수업에 50분 과제 정도를 내주라고 했으니 일단 그거는 지켜가면서 제가 조금 판단을 할게요. 예, 수고하셨고요. 어, 레포트 잘 써서 제출해 주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쉽지 않아요. 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음,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